안녕하세요. 저는 1년 5개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짧디 짧은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깨복고 마냥 행복해야 될 신혼 시절인데 저는 그 기간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힘들기도 했어요.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없던 정신병까지 생길 뻔했던 저. 상상 초월의 제 결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엄마가 대표 원장님으로 있으신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살이 넘어가니까 엄마는 결혼 생각은 없느냐고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각은 있는데 남자가 없다고 그랬죠. 적극적으로 결혼하려고 노력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게 제 입장이었거든요. 엄마도 가끔 물어보시긴 해도 결혼 빨리 하라고 닥달하시는 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가 식사 도중 그러시는 겁니다. 괜찮은 선자리가 하나 있는데 만나볼래? 누군데? 엄마 아는 사람 있어? 엄마 봉사활동 나가잖아. 거기서 만난 사람인데 아들 둘 있다고 하더라고. 첫째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고 둘째 아들은 아직 미혼이라네. 나이는 너랑 3살 차이고 학교는 외국에서 나왔다고 하고 운동을 계속했었대. 지금은 형이랑 같이 운동센터 여러 개 운영한다고 하대. 사진 보니까 인물 좋고 성격도 아주 반듯하댄다. 건강하고 밝고. 엄마는 봉사활동을 하며 친해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하고 제가 선을 한번 봤으면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외롭기도 했고 엄마가 추천을 해주시니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봤죠. 사실 그전에도 2번 정도 엄마의 추천으로 남자 소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2번 다 잘 안 됐습니다. 선을 나가보면 조건이 맞아도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들면 그 이상의 단계로 발전하기는 힘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가 주선해 주시는 그 선자리를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만나서 대화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끝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나갔는데 제 생각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이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기대보다 좀 별로인 사람이 나왔었어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운동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일단 자세도 바르고 어깨도 넓고 탄탄하더라고요. 약간 그을린 듯한 피부인데도 인상이 밝고 환했습니다. 외모도 괜찮았는데 대화를 해보니 적당히 유머러스하고 매너도 좋고 생각 이상으로 너무 괜찮더라고요. 굳이 선자리에 안 나와도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남자였죠. 그 남자와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고 애프터 신청도 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되지만 그건 자존심이 좀 상했고 그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들길 바랬거든요. 다행히 통했던 건지 그 남자가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희는 그 후부터 자주 만나며 애정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건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요. 그 남자는 키도 크고 덩치 좋고 인상 좋고 겉으로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게다가 능력이나 벌이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남자가 자기 형이랑 운동센터 여러 개를 같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들어보니 그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형이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형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거고요. 운동센터는 총 3군데라고 했고 일반적인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재활 관련 운동센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대학에서 그런 걸 전공했다고 하고요. 그 남자는 센터 관리 일을 한다고 했고 본인 하는 일에 자부심도 많았습니다. 돈도 꽤 잘 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여튼 조건으로 쳐도 크게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 남자 집이나 저희 집이나 엇비슷했고 여러 조건들이 잘 맞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애초에 결혼을 전제로 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연애도 길게 할 필요 있느냐고 한 6개월 정도 만나보고 바로 날짜 잡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결혼 전제로 하는 연애다 보니 진지한 얘기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양보 못한다, 이런 부분은 조심해달라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깔끔한 성격이니 집이 지저분한 건 못 참는다라던가 집안일은 반드시 반반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라던가 잠잘 때 예민하니 침대를 따로 쓰자던가 하는 등의 이야기요. 결혼하고 나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보다 결혼 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맞춰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 남자는 자기는 무던한 편이라서 크게 거슬리거나 싫은 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족들이랑은 잘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난 지금도 엄마랑 형이랑 형수랑 너무 잘 지내거든. 여행도 엄청 자주 가고 캠핑도 가고 결혼해서도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어. 근데 요즘 여자들 중에 시댁이라는 말만 나오면 거부감 느끼고 싫어하는 여자들도 많잖아. 별거 안 했는데도.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 가족이 됐으면 서로 같이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물론 나도 처갓집에 잘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나는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이랑 잘 지내는 게 중요해. 자기 생각은 어때? 그 말에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맞아. 나도 우리 가족들이랑 너무 편하게 잘 지내거든. 사이도 좋고 여행도 자주 가는 편이고. 그래서 나는 오빠가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 보기 좋고 나도 좋아. 우리 집도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시댁이니 처가니 이런 거 나누지 말고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사실 어머님하고 우리 엄마도 봉사활동 같이 하시면서 친해진 사이잖아. 가족들 다 같이 그렇게 놀러 다니고 잘 지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 말에 그 남자는 우리 둘이 생각이 똑같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 남친 맞춰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양가 부모님 모두 다 같이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했어요. 물론 남친네는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만 계시긴 했지만 어쨌든 두루두루 다 같이 잘 지내는 건 저도 원하는 바였습니다. 저희는 결혼 준비할 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잘 맞고 비슷한 부분이 많았죠. 그렇게 저희의 결혼 준비는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처럼 빠르고 매끄럽게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슷한 수준의 집안과 비슷한 성형의 두 사람이 만났으니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남편과 저는 심각하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문제가 된 건 남편에게 온 그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일까요? 같이 맥주도 한잔하면서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맥주를 많이 마신 남편은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온다고 자리를 비웠죠. 그래서 저도 리모컨으로 영화를 정지하고 잠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파 위에 남편 폰으로 톡이 여러 개 연달아 왔고 미리 보기 창으로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야, 용준아. 그 마사지 업소 연락처 혹시 아냐? 거기 괜찮냐? 라고요. 마사지 업소라는 단어에 저는 확 꽂혔습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그 카톡을 확인해 봤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남편더러 마사지 업소 중 요즘 어디가 괜찮냐, 추천해 줄 데 없느냐, 술집 여기 가봤냐, 거기 아가씨들 괜찮느냐, 이런 톡을 여러 개 보낸 겁니다. 황당해서 이게 뭔가 하는데 남편이 언제 돌아왔는지 폰을 확 뺐더라고요. 당황한 얼굴로요. 남의 폰을 왜 봐? 이리 줘봐. 왜?
왜 오빠 친구가 오빠더러 마사지 옵스 연락처를 묻고 괜찮니 어쩌니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그런 걸 나한테 물어. 하면서 막 화를 내더니 그 대화방에서 아예 나가버린 듯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리 줘봐. 내가 좀 보게. 아, 왜 그래? 남의 폰을. 남의 폰? 이 자식이 원래 실없는 소리 잘해. 오빠가 아니까 물어본 거겠지. 아니라니까? 얘 아무한테나 다 그런 거 묻고 다녀. 정신 이상한 놈이라니까? 하면서 그냥 됐고 영화나 마저 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런 대화를 봤는데 영화가 눈에 들어오겠나요? 저는 영화를 끄고 남편에게 그런데 가느냐고 솔직하게 말해보라 했습니다. 남편은 안 간다고 막 화를 내더니 그 친구한테 돌연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자식아. 너 미쳤어? 내가 그런 데를 어떻게 한다고 나한테 묻고 지랄이야. 너 그딴 걸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하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남편이 그러는 건 다 쇼하는 것 같았습니다. 톡 까놓고 말해 남편이 그런 유흥업소를 많이 다니니까 잘 아는 거고 그러니까 친구도 물어보는 거 아니겠나요? 남편과 저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그 일로 며칠 동안 대화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고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데 저는 남편이 그런 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처음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죠.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말이에요. 그 후에는 흐지부지하게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있었어요. 자꾸만 의심이 들고 늦게 오는 날이면 그런 데를 갔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게 계속된 고민 끝에 남편의 폰을 몰래 훔쳐보게 되었죠. 남편 폰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오버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띈 게 SNS 어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SNS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반년 연애하고 결혼한 그때까지도요. 뭐야 이거? 생각하며 들어가 봤는데 남편이 운동하는 사진 몇 장만 올려놓고 SNS 활동은 열심히는 안 했더라고요. 다만 몇 명의 여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것도 몸매 좋은 사진 올린 여자들에게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냈더군요. 어떤 여자는 씹었고 어떤 여자는 누구시냐고 답장이 왔는데 남편은 이렇게 답장을 했더군요. 저도 운동 가르치는 사람인데 너무 건강해 보이고 멋져 보이셔서 메시지 드려봅니다. 라고요. 그 여자가 더 이상 답변이 없어서 그 이상으로 대화가 진전되진 않았지만 남편이 수작을 부린 건 확실했습니다.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SNS 계정 만들어서 몸매 좋은 여자들한테 메시지나 보낸다니. 그걸 보는 순간 남편이 여자한테 환장한 인간인가 싶은 거예요. 저는 심각한 기분으로 자는 남편을 깨웠고 따졌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화를 벌컥 내더니 왜 또 남의 핸드폰을 뒤져보냐면서 저더러 의부증 있느냐고 도리어 몰아세우더라고요. 본인이 여자들에게 찝쩍거려 놓고 걸리니까 도리어 저한테 의부증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죠. 저는 남편에게 여자한테 환장했느냐고 이런 메시지는 왜 보내느냐고 결혼한 거 잊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운동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피지컬 좋은 사람에게 칭찬 메시지 하나 보낸 것뿐이라며 더불어 자기 센터 홍보하고 회원 유치하려고 한 홍보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 여자들이 남편 센터의 회원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남남인데 자기가 뭔데 칭찬을 하고 말고 하나요? 그리고 누가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회원 유치를 하나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 여자들한테 만나자고 했냐,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냐. 그냥 몸 관리 잘하는 사람들 멋져 보여서 메시지한 건데 그걸로 왜 난리냐고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자들한테는 왜 안 보내고 여자들한테만 보냈는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딜 봐서 응원의 메시지인가요? 누가 봐도 껄떡거리고 수작하는 거죠. 나를 바보로 하나 싶어서 너무 불쾌한 겁니다. 게다가 도리어 폰을 훔쳐본 저를 의심병 환자로 몰아세우는데 진짜 뒷목 잡고 넘어갈 뻔했죠. 그날 정말 심하게 싸움이 오갔고 그 후 남편과 저는 대화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냉전 상태였고 저는 진지하게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였어요. 제가 남편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짧은 연애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남편이 저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환장하는 인간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창 냉전 상태로 지낼 때 빠질 수 없는 시댁 행사가 있어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생각 같아선 안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 참석은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냉전 상태로 말도 제대로 안 나누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조금 싸웠어요 하고 말았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우리 아들같이 괜찮은 남자가 어딨느냐면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싸우고 그러냐면서 저한테만 나무라는 겁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제 탓만 하시면서 남편 잘 얻은 줄 알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어머님. 용준 씨 잘생겼죠. 그래서 인물값 하고 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고요. 제 직접적인 말에 형님도 놀라고 어머님도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뭐라고? 뭔 인물값?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초반에는 업소 죽돌이인 거 걸렸고요. 얼마 전에는 다른 여자들한테 수작질하면서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는 표정으로 펄쩍 뛰셨죠. 뭐야? 우리 용준이가? 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아들은 그런 짓 안 해. 내가 우리 용준이를 몰라? 하면서 어머님은 거실에 있는 저희 남편더러 이리 와보라고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새아기가 하는 말 진짜야? 업소 다니는 거 들켰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수작질했어? 메시지 그런 거 보냈어? 남편도 막 억울하다는 듯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업소는 무슨. 그게 아니라 내 친구가 장난 문자 보낸 거 가지고 저 난리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수작질한 게 아니라 우리 센터 영업하려고 메시지 보낸 건데 그거 보고 혼자 망상하면서 발작하는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그러면 그렇지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이것 봐라. 용준이는 그런 인간 아니다. 너 왜 가만히 있는 남편을 몰아세우고 문제를 일으켜? 어머님, 아들 말만 듣고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 친구가 남편한테 마사지 업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오죽 그런 데를 다녔으면 친구가 물어보겠느냐고요. 몸이 피곤했나 보지. 어머니, 그런 진짜 마사지샵 물어본 거 아니라니까요? 여자들 있는 마사지샵 물어본 거잖아요. 뭐 아가씨들은 괜찮니 어쩌니 그런 것까지 물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한 번씩 갈 수도 있지. 왜 난리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아들 편 드시면서 우리 아들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몰아가느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진짜 정 떨어지는 겁니다. 그전까지 어머님이 상식적인 분이라 생각했는데 아들 일이 되니 무조건적으로 편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더러 예, 성아야. 너 혹시 의부증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니? 라고까지 묻는 겁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가방 들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제 등 뒤에서 싸가지가 없네. 저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네 어쩌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업소 자주 가는 정황을 들켰고 다른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것까지 들켰으면 어머님은 최소한 저한테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들 역성되면서 저한테 의부증 아니냐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일로 진짜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남편하고는 아예 각방 쓰고 지냈죠. 남편은 끊임없이 저에게 네가 예민한 거다.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문제를 만드는 거다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결혼을 잘못한 건가 싶던 도중 학원으로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형님, 여긴 어쩐 일로? 혹시 어머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이 근처에 볼 일도 있었고 또 동서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시간 되지? 네, 동서 많이 속상했지. 어머님 말씀 내가 옆에서 들어도 너무 속상하더라고. 동서 입장에선 서방님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머님도 너무 동서만 몰아세우시더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집에 제 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같은 며느리이자 아내 입장이라고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찡했죠. 그래서 형님에게 막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같이 사는 와이프가 모르겠나요? 남편이 없어도 자주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외간 여자들한테 수작 거는 거 보면 밖에서 아예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는 건실하고 착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여자의 환장한 사람 같아요. 저는 해혼 유치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해혼 유치를 누가 그렇게 하나요? 그냥 몸매 좋은 여자한테 껄떡거린 거고 수작질한 거잖아요. 그래. 동서 기분 나쁜 거 너무 이해해. 아주버님은 이런 짓 안 하시죠? 나도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잖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가 무조건 오는 것 같아. 나라고 왜 없었겠어. 근데 내가 결혼을 먼저 한 선배 입장에서 충고하자면 정확한 증거 없으면 함부로 따지거나 난리치면 안 돼. 오히려 내가 역으로 당한다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말이 맞더라고요. 남편이 딴짓을 한 게 보이긴 하는데 명확한 증거를 확보 못했더니 저만 의부증 환자로 몰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형님 말씀.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머님한테는 그런 티 내지 마. 어머님이 막말로 동서 편들어? 서방님 편들지. 차라리 속상한 거 있음 나한테 말해. 고마워요, 형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 그 집에 제 편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동서랑 똑같은 최신의 며느리잖아. 원래 이런 건 동서들끼리 의논하고 그러는 거야. 고맙습니다. 저는 형님이 저를 위해 그런 충고를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가보라고 해서 왔다 치더라도 형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저를 위한 진심 어린 충고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후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충분히 오해받을 만 했다는 거 알겠고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답니다. 하지만 진짜 다른 의도는 아니었다고 맹세하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여자는 없고 다른 여자 만난 적도 없다면서요. 그게 일반인이든 업소 여자이든 말이죠. 솔직히 그 말을 100% 믿은 건 아닌데 형님 말 맞다나 진짜 이거다 싶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냉전으로 지낼 수도 없다 보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도 자꾸 남편의 외도를 하는지 아닌지 신경 곤두세우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의심을 무시하고 살기 시작한 거죠. 그 후 남편하고는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고 그냥 저냥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는 남편의 핸드폰을 본다던가 하는 행동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어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8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는 침대에 들어가 자더라고요. 씻지도 않고 저러고 자네 싶어서 혀를 차며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정리해 주려는데 그때 남편의 겉옷에서 툭 하고 라이터가 떨어진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그 라이터를 주웠는데 거기에 세상에 모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기가 확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옷에서는 술 냄새도 나지만 여자 향수 냄새도 짙게 나는 겁니다. 장미향 같은 거요. 와, 그거 보는데 이 인간이 여자를 만나고 들어왔나 싶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잠금 패턴을 해놨더라고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서 자다가 일어났고 비몽사몽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터를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남편은 겨우 정신을 차리더니 한다는 말이 친구 거랍니다. 저는 그걸 변명이라고 하느냐고 핸드폰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겠다고요. 남편은 왜 또 남의 핸드폰을 보느냐고 진짜 정신병 있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저는 모텔 라이터 떡하니 들고 오고 옷에서는 향수 냄새 풍기는데 나한테 정신병 운운하느냐며 당당하면 핸드폰 잠금 해제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핸드폰을 뺐더니 저를 노려보고는 그 길로 베란다 문을 확 여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란다 창문 밑으로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폰은 밑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난 듯했죠. 저는 미쳤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누가 막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런 미친 짓을 하나요? 게다가 핸드폰 안에 뭐가 있길래 창문까지 열어서 그걸 집어던지나요? 그런데도 남편은 네가 사람 열받게 해서 내가 이런 짓까지 하는 거라면서 사람 피말리지 말라고 바람 안 핀다고 했으면 안 피는 거지 왜 사람을 못 믿냐고 생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자더라고요. 남편의 폭력적이고도 미친 행동에 맥이 탁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더불어 남편에게 여자가 있구나 오히려 확신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딴짓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정기적인 시댁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저도 참석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형님이 테이블 위에 남편 폰을 보더라고요. 서방님, 폰 바꾸셨어요? 바꾼 지 얼마 안 된 새 폰이었잖아요. 혹시 잃어버리셨어요? 그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성화가 자꾸 핸드폰 보자고 하고 그래서 술김에 열받아서 집어 던졌어요. 네? 남편은 그 말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해버리더라고요. 지네 가족들이다 이거죠. 당연히 어머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성아야, 너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우리 용준이 의심하고 핸드폰 검사하려고 그러니? 너 그거 정상 아니야! 어머님, 저 사람 옷에서 모텔 라이터가 나왔어요. 친구 거라니까. 그게 말이 돼? 와, 이런 식이야.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 나야말로. 그 말에 어머님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치셨습니다. 성아야, 너 병원이라도 가봐라. 네?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멀쩡히 사회생활하고 바쁜 남편을 왜 자꾸 들들볶아?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게 의부증이야. 어머님 왜 자꾸 저더러 의부증이라고 하세요? 남편 옷에서 모텔 라이터가 나왔다는데. 친구 거라잖아! 어머니! 저도 격앙이 됐는데 형님이 급하게 수습을 하려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동서도 그만해. 야, 최용주, 너도 재수씨 걱정할 만한 행동 하지 마, 임마.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아, 진짜 미치겠네.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어머님은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더니 우리 집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만 눈물 나고 팔짝 뛸 것 같았죠. 저는 그 후로 남편이 딴짓한다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형님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차에다가 녹음기를 살짝 놔둬보래요. 그래서 남편 차 조수석 밑에 녹음기를 살짝 붙여놨는데 남편이 바로 그걸 알아채고 녹음기를 개박살내서 저한테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못 참겠다며 제 유책으로 이혼할 거랍니다. 제가 의부증과 의심병이 너무 심해서 같이 못 살겠대요. 남편도 어머님도 다 저한테 병 있는 거 아니냐 몰아세우니 나중에는 저도 제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정말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나만 이러는 걸까?
내가 무슨 망상증에라도 걸린 걸까? 미치겠는 겁니다. 게다가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저희 학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다 남편 차에다가 몰래 녹음기까지 넣어두냐고 너는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이혼 서류 놔두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따질 때 저희 엄마도 옆에 계셨거든요. 엄마도 한숨만 내쉬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너 제정신 아니야. 결혼 전만 해도 똑 부러지고 참하고 너무 괜찮은 교수감이다 싶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정신이 아니야.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희 딸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사돈이야말로 편들 걸 드세요. 제정신 아닌 딸내미를 어디다가 결혼까지 시켜요? 우리 아들만 피보게. 네?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어머님 아들이 오해받을지 충분히 했고 저는 솔직히 지금도 저 몰래 딴짓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봐! 이런 식이야! 사돈, 보셨죠? 사돈 내 딸이 하는 소리요. 너 증거 있니? 내 아들이 바람 폈다는 증거 있어? 갖고 와봐! 그때 그 여자들한테 찝쩍거린 것도 제가 경황이 없어서 미처 못 잡았고 뭘 찝쩍거려! 용준이가 그러잖아. 센터 홍보 차원에서 그랬다고. 어머니, 솔직히 그게 말이 돼요? 너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렇게 내 아들 의심스러우면 이혼하라고. 뭐가 문제야? 이혼할 땐 하더라도 어머님 아들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밝히겠습니다. 아이고, 질린다 질려. 내가 완전히 속았어. 이보세요, 사돈. 딸이 정신병이 있으면 정신병원에나 먼저 보내지 왜 엄한 남의 아들하고 결혼시켜서 이렇게 피를 보게 만듭니까? 확실하게 뭐 밝혀진 것도 없는데 왜 사돈이야말로 저희 딸만 몰아가세요? 제가 들어도 최서방도 잘한 거 없어요. 결혼한 남자가 외간 여자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모텔 라이터 들고 들어오고 그런 건 잘한 겁니까? 누가 의심을 안 해요? 아유,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됐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집구석. 하더니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너 이거나 사인해. 그리고 우리 용준이랑 이혼해라. 너 같은 정신병자하고 우리 용준이 더 살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세상에 하다 우리 아들 차에다가 녹음기. 우리 첫째가 안 알려줬으면 까마득히 모를 뻔했네. 그 말에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제가 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했다가 걸린 거 남편이 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형님이 다 얘기하신 거였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 듣고 저도 해본 건데 정작 형님이 어머님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그거 형님이 알려준 방법이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이제 하다 첫째 며느리까지 의심하느냐고 너는 진짜 정상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제 뒤통수를 쳤다는 생각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 없다더니 자기가 알려준 방법으로 한 건데 그걸 고스란히 어머님에게 일러 바치다니요. 게다가 남편도 그 사실을 바로 알아챘는데 어쩌면 남편에게도 형님이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이 제 뒤통수를 친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형님 입장에선 굳이 박쥐 노릇하면서 왜 제 뒤통수를 칠 이유가 뭔가요? 어머님한테 더 잘 보이고 싶어서라기엔 이미 충분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함정에 빠뜨려서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나요? 생각할수록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다녀간 후로 저희 엄마도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자꾸 최서방이 의심스럽고 힘들면 차라리 갈라서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분명 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데 물증이 없으니 억울하고 한장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친한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이 뭔가 딴짓을 하는 것 같은데 물증이 없다고요. 그런데 친구가 제 얘기를 한참 듣더니 저한테 스파이 앱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친구가 전에 사연 라디오를 듣다가 알게 된 건데 스파이 앱을 사서 남편 폰에 깔면 그 폰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가 다 저한테 넘어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다 있구나 놀랍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냥 들은 거라 그런 앱을 어디서 구매하는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관련 카페 같은 데서 정보를 찾아보라고 했죠. 저는 곧바로 그런 카페 여러 곳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과 증거 수집 어플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는데 고맙게도 몇몇 분이 정보를 쪽지로 보내주셨어요. 자기도 남편이 바람을 펴서 힘들게 증거 수집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금액이 엄청 비싸더군요. 하지만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플을 구매했고 남편 폰을 깔기로 했어요. 문제는 남편 폰이 잠금이 되어 있다는 건데 비밀번호가 아니라 지문 잠금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폰은 베란다 밖으로 던져 박살을 냈고 새 폰을 샀는데 새 폰은 저번과 달리 지문 잠금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남편이 잠에 들었을 때 조심조심 핸드폰에 남편의 손가락을 댔습니다. 남편이 금방이라도 일어날까봐 식은땀이 막 흐르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골아 떨어졌는지 무사히 잠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 폰을 대략적으로 뒤져봤는데 딱히 뭐 나오는 건 없었어요. 남편은 수시로 지우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스파이 어플의 매뉴얼대로 그 어플을 남편 폰에 깔았고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그 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폰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았죠. 이게 잘 될까 했는데 정말 남편 폰 사용 내역이 저한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는 그 어플을 깔고 단 이틀 만에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요. 게다가 그런 유흥업소도 단골로 자주 다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담들하고 개인 톡도 할 정도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는 것 이전에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정신병이고 의부증이 아니었구나. 나만의 망상이 아니었구나 하고요. 남편 놈은 진짜 내내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고 바람까지 피고 있었던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의부증으로 몰아가면서 억울에 펄쩍 뛰었으면서 뒤에선 없어도 열심히 다니고 불륜까지 즐겼더라고요. 이따위로 살 거면서 결혼은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건실하고 착실한 청년이 아니라 완전 유흥과 여자의 눈이 돌아버린 그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즐기는 그 상대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와, 이건 진짜 미친 짓이다. 이 인간은 진짜 제대로 미친 인간이구나 알겠더군요. 그렇게 제가 그 어플을 깔게 된 지 2주 뒤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하고 저하고도 사이가 몹시 안 좋았기 때문에 어머님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왜 전화했니? 너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고 버틴다면서?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제 결심했어? 그래서 전화한 거야? 그런데요, 그 전에 어머님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뭘 보여줘? 저 어머님 집 앞이거든요. 잠시만 나와주세요. 싫다. 너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려는 거 아니야? 네? 저를 뭘로 보세요? 제가 왜 해코지를 해요, 어머님을? 어머님 보는 앞에서 이혼서류 도장 찍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어머님 아들이 진짜 바람 피웠다는 증거, 그 증거를 눈앞에서 보여드리려 해요. 뭐라고? 얘가 진짜... 증거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네, 증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세요. 어머님은 씩씩거리더니 오냐 내려가겠다 어디 기다려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제 차에 올라타셨죠. 어디 보자. 증거 어딨어? 벨트 매세요. 지금 현장 잡으러 가니까. 현장? 네. 어머님 아들이 여자랑 뒹굴고 있는 그 현장이요. 어머님이 직접 그 두 눈으로 보세요. 증거. 어머님은 그 말에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니,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너 우리 용준이한테 사람 붙였니? 하다 그런 짓까지 해?
어머님 아들이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제가 그런 짓 왜 하겠나요? 안 보실 거예요? 직접 보세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어쩌고 있는지. 그 말에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며 일단 안전벨트를 차셨어요. 오냐, 출발해봐라. 근데 너 만약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나 절대 가만 안 있는다. 너랑 니네 엄마가 하는 그 학원 가서 아주 뒤집어 엎을 줄 알아. 어디서 남의 아들을. 네,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런데요, 어머님. 만약 어머님 아들이 진짜 바람피는 거 두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말에 어머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반대로 제가 남편 운동센터 가서 뒤집어 엎어도 되죠? 그 말에 어머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로남불인 어머님의 반응에 코웃음 치며 출발했습니다. 가는 동안 그 공기가 정말 차갑고 싸늘했어요. 어머님은 가는 내내 허참, 기가 막힌다, 그 소리만 연발하셨죠. 저는 그렇게 한 모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타고 올라가 곧장 남편이 있는 호실로 갔죠.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근데 너 뭐 알고 가는 거야? 네, 당연하죠. 그 여자가 남편더러 그러대요. 304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오라고요. 둘이서 이 모텔 아주 단골인 것 같던데요. 제가 뭔가를 알고 말하니 어머님도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진짜로 용준이가 바람을 핀다고? 제가 몇 번 말해요? 아니 그렇다 쳐도 너 이런 거 어떻게 알았니? 너 이런 거 아는 것도 불법이다. 내 아들 절대 바람 안 핀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진짜 바람 피는 거 맞는 것 같으니까 불법이란 소리 하세요? 어머님 태세 전환 빠르시네요. 뭐야? 됐고요. 불법이나 마나 직접 두 눈으로 어디 보세요. 어머님 아들 바람 피는 건 확실하고요. 진짜 놀랄만한 건 따로 있으니까요. 그게 뭔데? 직접 보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호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남편 목소리로 누구세요? 그러더군요. 나야, 문 열어. 다 알고 왔으니까. 제 말에 쥐죽은 듯 조용해지는 겁니다. 남편 놈은 제가 여길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얼마나 놀랐겠나요. 안에서 경악하고 있겠죠. 저는 차분히 다시 초인종 눌렀습니다. 그 안에서 살 거야? 대실 시간도 얼추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모텔 주인 오기 전에 나오지. 나는 너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릴 건데. 뭐? 창문 밖으로 도망이라도 갈 거야? 여기 보니까 밖에 아무것도 없던데. 그냥 뛰어내리게. 도망칠 데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나와. 제 말에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죠. 어머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힐끗대더라고요. 저는 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눌렀죠.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나올 때까지 누를 생각이었죠. 그러고 있으니 어머님이 그러더군요. 얘, 안에 있는 사람 용준이 아닌 거 아니야? 우리 용준이 목소리 아닌데? 아니긴요. 딱 봐도 어머님 둘째 아들 목소리인데요. 야, 최용준, 나와. 너네 엄마도 같이 왔어. 그러면서 저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고 옆방에서도 슬금슬금 문을 열고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꼿꼿이 서서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디 해보자. 나올 때까지 있을 거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뗄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 있나 보자. 너네 엄마도 같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저는 버텼고 한 10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집요하게 초인종을 눌렀고 결국 남편 놈은 포기했는지 알겠다고 문 열 테니 초인종 그만 누르라고 하더니 문이 열리더군요. 남편은 제 눈도 못 쳐다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용준아! 저는 그런 남편을 확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상간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숨었는지 안 보이는데 방도 없는 모텔 방 안에서 숨을 데가 어디 있겠나요? 화장실에 있는 게 뻔했죠. 심지어 모텔 화장실 문은 닫히지도 않는 반투명 유리문이더군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상간녀가 깜짝 놀라 누나를 굴리며 저를 쳐다봤죠.
저는 그 여자를 쳐다보며 어머님을 외쳤습니다. 어머님, 직접 와서 보세요. 어머님 둘째 아들이랑 놀아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잠시 후 어머님이 들어왔고 화장실에 숨은 상간녀를 보고는 순식간에 얼이 빠진 얼굴이 되더군요. 충격으로 한 1분 정도는 침묵이 흐르다가 어머님이 말했죠. 큰애야, 네가 여길 왜? 네, 남편의 상간녀는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남편과 형님은 내연관계였던 거예요. 저도 남편의 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고 나서 그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한 내연관계였고 더 기막힌 건 그 내연관계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랑 연애하기 전부터요. 가족끼리 돈독하게 잘 지낸다는데 그 년놈들은 가족들 눈을 피해 미래를 즐겼더라고요. 형님은, 아니 그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녀는 제 앞에서는 저 위해 주는 척, 어머님에겐 착하고 현명한 맏며느리인 척, 착하고 어질고 현명한 아내인 척 해놓고 뒤에서는 시동생하고 놀아나는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던 거예요. 게다가 형 밑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랑 놀아나는 제 남편은 또 어떻고요. 어머님은 화장실에 초라하게 숨어있는 형님을 보고 믿기지가 않는지 이 상황이 뭐가 뭔지 짐작을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넋이 나가 형님과 아들을 계속 번갈아 보더라고요. 네가 여기 왜 있어? 여기 왜? 딱 보면 모르세요? 어머님 아들 바람핀 상대가 바로 어머님 큰며느리입니다. 나 참, 뭐 이런 미친 콩가루 집안이 다 있어. 이러면서 저한테 의부증 운운하고 정신병 숨기고 결혼했느냐 소리까지 하셨어요? 진짜 정신병자들이 누군데요? 어머님 아들과 어머님 며느리야말로 욕정에 환장한 진짜 정신병자들이잖아요. 저도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죠. 그동안 얼마나 맺히고 억울했던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듣고 형님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형님은 눈도 못 마주치고 쩔쩔매면서 도망갈 각을 재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어머님이 형님더러 네가 어떻게 하시더니 갑자기 눈을 뒤집고 그 자리에서 뒤로 실신을 하시는 겁니다. 충격이 너무 컸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엄마 외치며 어머님을 안았고 일단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덩달아 따라 나가려는 형님 팔을 확 잡아 돌렸죠. 형님, 아니 형님은 뭔 놈의 형님이야. 남의 남편하고 뒹굴던 년한테. 이거 안 나? 어머님 쓰러지셨잖아. 라면서 어머님 걱정하는 척 하는데 얼마나 가소롭나요. 지랄한다. 누구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어머님 걱정하는 척 가증스럽네. 그리고 저는 형님의 뺨을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형님은 저한테 뺨 맞고 나가 떨어져서는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더라고요. 너랑 내 남편이 놀아난 증거, 내가 여태까지 다 모아놨던 거 좀 전에 기다리면서 아주버님한테 싹 보냈어. 아주버님도 이제 다 아실 거야. 그 말에 형님의 얼굴에선 실시간으로 피가 빠져나가는 듯 창백해지더라고요. 더러운 것들. 나한테는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 어쩌니. 그래놓고 뒤에선 시동생이랑 놀아나고 나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 니들 관계 숨기려고? 나 참. 너 소시오패스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발정이라도 나서 남자면 다 좋아? 시동생이고 뭐고 그런 거 가리지도 않고? 와, 진짜 더럽다 더러워. 너나 내 남편 놈이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일단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남편 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형님이 안 나오니까 저한테 물을까 말까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 내연녀 기다리니? 지 알아서 오겠지. 얼른 출발이나 해. 너네 엄마 기절한 거 안 보여?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일단 응급실로 출발했습니다. 그 와중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하고 난리가 났죠. 병원에 도착한 어머님은 검사를 진행했고 일시적으로 혼절한 것뿐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락받은 아주버님도 응급실로 달려왔고
잠시 후 택시 타고 형님도 달려왔죠. 저 같으면 그 길로 도망칠 것 같은데 꾸역꾸역 병원까지 찾아온 형님도 낯짝이 대단하구나 싶더군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상태 묻고 나서 바로 저한테 아까 나한테 보낸 그게 다 진짜냐고 하더군요. 네, 다 맞고 지금 모텔에서 둘이 같이 있는 거 어머님이랑 같이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거고요. 아주버님도 전혀 모르셨죠? 형님하고 제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이게 말이 되나요? 세상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제 말에 아주버님도 넋이 나가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제가 확인 사살을 시켜주니 아주버님도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눈에 초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바람도 아니고 심지어 본인 동생이랑 놀아났다니. 형님은 그 와중에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면서 아주버님한테 변명을 하려 하는데 아주버님이 눈이 돌아서 형님 싸대기를 날렸어요. 형님은 바닥으로 날아갔고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아주버님이 분노로 씩씩거리면서 또 형님에게 다가가려고 했고 그 와중에 남편이 말린답시고 아주버님을 잡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눈이 돌아 남편 멱살을 잡고 얼굴에 주먹을 몇 번이나 날렸습니다. 이 미친 것들아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요.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말렸는데도 아주버님은 포효를 하며 남편에게 발길질하고 주먹 날리고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얻어 터져서 순식간에 코피 흘리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겨우겨우 말리니까 아주버님은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붙잡은 사람들을 밀쳐내더니 그대로 병원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아주버님도 제정신일 수가 없으셨겠죠. 그렇게 사람들 다 웅성거리고 저는 그 꼬라지 비웃으며 역시나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친정으로 짐을 싸서 가버렸습니다. 시동생과 형수의 외도라니 이게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인가요. 저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전해들었는데 내 아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며 오히려 저를 의부증으로 몰아가던 어머님은 그때의 충격으로 함구증까지 생겼대요.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신까지 오락가락해서 병원에서 치료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과 맏며느리가 그랬다니 어머님 충격도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다른 여자랑 놀아났다면 그 정도로 놀라지는 않으실 것 같고 오히려 남편 마음 떠나게 했다며 제 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상대가 맏며느리다 보니 정신을 놓으신 듯 했죠. 저는 어머님 얘기도 전해 들으면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스파이 어플을 이용해 수집한 증거도 많고 현장 덮칠 때도 다 녹음을 했습니다. 증거는 오히려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는데 스파이 어플은 불법 수집이라 제가 현장에서 녹음한 것만 일단 증거로 쓰자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남편과 형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당연한 일이지만 아주버님과 형님 역시도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아주머님과 남편은 심각한 몸싸움이 몇 차례 더 있었던 것 같고 아주버님은 결국 남편을 운동센터에서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자기 와이프랑 놀아난 친동생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나요? 저는 신혼 초부터 이어져온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문란한 생활, 심지어 형수와의 외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과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했고 크게 어렵지 않게 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애초에 남편과 형님도 할 말이 없어서 소송 답변서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었고요. 무사히 위자료 받고 제 승소로 이혼을 했지만 그 상처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아, 한 사람 있죠. 바로 아주버님이요. 전시모도 그렇지만 아주버님도 그 일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듯 했습니다. 동생하고는 당연히 인연 끊었다고 하는 것 같고 그 집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아무리 자식 겉을 났지 속을 났냐고는 하지만 어머님이 왜 그렇게 자기 아들을 맹목적으로 믿었을까요? 남편이 그 정도로 여자들에게 찝쩍거리고 다니는 걸 보면 결혼 전에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그저 자기 아들이라서 좋게만 생각했을까요? 저한테 의부증 의심되니 병원 가보라고 했던 어머님. 결국 그 병원은 어머님이 다니게 되셨네요.
믿고 믿었던 둘째 아들 때문에요. 저는 그 미친 집안하고 깨끗이 연을 끊었습니다. 살면서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고 마주치고 싶지도 않네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았던 기막힌 결혼 생활. 그나마 다 터트리고 끝을 내서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쉽게 잊히지 않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위해, 저를 위해 최대한 잊어내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 일에 얽매여 살기에는 제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지금 당장은 다시 결혼을 생각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고 사람에게도 너무 질린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더 흐르면 제 마음도 많이 나아지겠죠. 그때를 기다리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